자, 제가 이틀에 걸쳐가지고 드랍률에 따른 수익 변화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던전은 아크헤트를 간 이유는 시간대에 따라서 유동인구가 가장 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아크헤트를 정했어요. 그러나 어제는 주말이어서 좀 사람이 많아서 그거에 따른 오차 범위 값은 있습니다.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드랍률 0% 프리미엄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과금 상태에서의 파밍 수익 결과부터 두두둥 말씀드리면 보이시죠? 아크헤트 드랍률 페널티 없는 캐릭터로 가서 450만 4058젠이 나왔습니다. 순수 잡템, 그러니까 오버차지에서 파는 잡템은 185만 8858젠이. 자, 다른 과금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 다음에는 드랍률 100%면 풍선권만 적용시킨 상태 1240만 3582젠이. 잡템, 순수 잡템은 359만 6천, 그러니까 거의 360만 정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잡템이 거의 2배로 늘었다. 진짜 정비례야 하죠. 이거 곱하기 2를 하면 이 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잡템은 되게 정직합니다. 그냥 그대로 늘어났어요. 풍선껌 하나로 인해서. 근데 왜 수익량이 2배 이상 나냐?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죠. 나오지 않았던 에텔스톤이 잘 나오기 시작했어요. 풍선껌 하나 때문에. 에텔스톤이 2개에서 8개로 늘어났고, 평소에 잘 나오지 않았던 에텔 아쿠아마린, 에텔 토파즈, 에텔 아메디스트 등이 나오면서 수익 기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텔 더스트도 거의 2배수 가까이 늘어났고요. 단지 섀도우 데오콘과 제로늄은 2배까지 늘지 않았습니다. 한 10개 정도 더 늘어난 걸 볼 수가 있고요. 풍선껌이라고 하면은 좀 더 서포트, 그러니까 즉 내가 파밍을 한다 그러면 15,000원 결제로 해서 풍선껌을 한 캐릭터를 한 달 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 30분씩. 그랬을 경우에 이 드랍률 100% 효과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필드 파밍이라면 최소한 풍선껌은 최소 인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 영상 타이틀 주제는 무과금 파밍 가능할까? 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싶은데요.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라그는 적당한 과금이면 효율 좋게 파밍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과금인 상태에서는 과금이 약간 들어간 거,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15,000원만 아꼈을 뿐인데 수익량이 2배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내가 감내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드랍률을 증가시킨 형태가 바로 프리미엄은 20% 한 달 동안 경험치와 드랍률을 증가시켜주는 건데, 하루짜리 24시간짜리가 또 있습니다. 프리미를 소환해서 프리미에게 양달에 2개, 즉 하루에 500원 정도의 가격을 지불하면 이 150%까지 추가로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풍선껌 포함해서요. 자, 이렇게 넣으니까 50% 증가되니까 잡템도 진짜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500만 정도 나왔어요. 그러나 수익량은 또 크게 늘었어. 왜 수익량이 이렇게, 잡템은 50%밖에 안 늘었는데 수익량이 2,000 가까이 나옵니다. 1937만 1505젠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왜냐면, 자, 50%만 늘렸을 뿐인데 에텔 더스트가 94개 나오는 거에서 143개까지 나오고요. 제로늄이 26개 나오던 거에서 46개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처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들, 그러니까 100% 증가해봤자 제로늄이 역시나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그 드랍률 컷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로늄의 개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100%만 한 것보다 150%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그 나오는 아이템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드랍률의 효과를 많이 보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50%까지 적용하니까 2천만에 가까운 수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드랍률 200%를 적용시켜봤는데요. 이때 수익량은 2258만 2861젠이. 잡템은 소폭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잡템은 점점점 약간 정감이 되는 느낌. 그러니까 잡템은 어차피 나오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 그렇죠? 몬스터 하나가 있으면 그 몬스터에게 떨어지는 잡템이 예를 들어서 3개라면 최대가 3개입니다. 만약에 이 150% 상태일 때 2.5개가 나왔다 그러면 이 드랍률을 갖고 3개가 나올지언정 한계치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잡템, 드랍률을 조금만 적용시켜도 잘 나오는 게 잡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익량의 차이가 늘어난 까닭은 바로 이거죠. 에텔 더스트의 소폭 증가와 제로늄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40개대에서 나오던 게 쉬운 게 초반으로 나오고, 또 이런 에텔 더스트라든지 잡템의 소폭 상향, 이거는 바로 이제 카프라, 7일 동안 50% 드랍률 올려주는 5,000원짜리 버프가 있습니다. 카프라가 들어갔을 때 드랍률이고요. 보통 쓰는 게 이제 카프라까지 쓰시고, 그 다음은 이제 골드 PC방. 보통 요즘은 골드 PC방에서 직접 파밍을 한다기보다는 사설 골피 업체에게
우회 서버를 받아서 접속하는 식으로 해서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게임사에서 허용된 부분은 아니지만 고인물이라고 하면은 50% 이상의 유저가 골피를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골드 PC방 적용까지 하니까 제로늄도 늘어났고 섀도우 데어컨 늘어났고 에테일 더스트는 소폭 늘어났습니다. 자, 잡템과 에테일 더스트는 이 150개를 기준으로 이제 드랍률 추가시켜봤자 소폭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한계치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눈에 띄게 늘어난 게 바로 에테일 스톤, 에테일 아쿠아마린 같은 등급업에 필요한 광석류들이 크게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광석류들은 복불복으로 운빨이 존재합니다. 부가 서비스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안 나올 땐 또 안 나와요. 운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를 좀 눈여겨서 보시면 되겠고요. 잡템 680만 제니, 그러니까 이전 카프라만 했을 때 비해서 약 81만 젠 정도 더 늘어난 상태고, 총 수익은 2615만 6080원, 680제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존 수익에 비해서 약 350만 정도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이제 끝났습니다. 250%가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최대치예요.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최대치의 금액은 2천만 중반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크에트에서 기준으로 말이죠. 이번에는 포링 선글라스라는 드랍률 5%를 증가시키는 장비 아이템을 적용시켰습니다. 근데 말이 255%지 사실상은 260%가 맞아요. 왜냐? 포링 선글라스는 5%지만 골드 PC방과 이 프리미엄 버프를 활용을 하면 이 연산 방식과 고변상 작동을 합니다. 장비 아이템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255%라고 써있지만 260%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포링 선글로 인한 효과가 있을까 궁금해서 테스트를 해보니, 자, 49개로 섀도우 데컨 늘었고요. 그러나 제로늄은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드랍률 5% 정도는 그냥 복불복이다. 이게 제로늄이 뭐 더 잘 나오는 것도 없다, 솔직히 말해서. 보시는 것 같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역전돼서 왜 이게 수익량이 줄었냐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제로늄과 섀도우 데어컨의 비율이 깨졌어요. 섀도우 데어컨은 전부 다 9개나 많이 나왔지만 제로늄은 12개나 적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수익 차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복불복의 영역이죠. 광석이 섀도우 데어컨이 더 잘 나와버리면은 제로늄의 개수 미달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수익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갈 수밖에 없고, 특히 에테일 스톤이라든지 에테일 아메디스트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이거는 뭐 드랍률을 적용시키니까 오히려 돈이 더 적게 나온다, 그게 아니고 오차범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에테일 스톤과 제로늄이 운이 없어서 덜 나왔다. 그러나 여기서 눈여겨보실 거는 에테일 더스트 늘었습니다. 에테일 더스트가 160개대에서 180개대로 늘었고, 잡템 680만에서 760만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2270만 9827제니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드랍률을 증가시켰더니 오히려 300만이 더 떨어졌는데, 수익량이, 이거는 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 있다. 5% 적용시키면 확실하게 잡템과 에테일은 더 잘 나온다. 대신에 이 제로늄과 에테일 스톤 같은 거는 복불복의 영역이 걸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나온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해피볼룬이라는 드랍률 10% 올려주는 장비 아이템 하단이 있어요. 보니까 이전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적게 나왔어. 그죠? 에테일도 적게 나왔어. 이때 왜 적게 나왔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 주말 저녁 시간대 사람이 붐볐습니다. 사냥터에. 그러니까 즉 수익량에 드랍률 좋고 잡는 속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외로 사람이 얼마나 던전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가도 큰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드랍률을 늘려놨지만 결국은 몬스터가 없어서 약간 사냥 효율이 떨어지는 모습, 전반적으로 떨어졌죠. 그래도 그거 치고는 제로늄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죠. 2개 차이밖에 안 나니까. 에테일 더스트는 10개 정도 떨어졌습니다. 9개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뭐가 에테일 스톤이나 이런 에테일 호바 이런 게 나와줬다. 이게 드랍률 빨이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잡템과 에테일 더스트는 떨어졌지만 전반적으로 수익량은 어떻게 올라갔습니다. 2985만 1816제니로. 자, 이렇게 올라갔고, 드랍률이 이제 드랍률 신발이 있는데 이때 안 적었죠. 제가 안 적은 이유가 수익량이 떨어졌습니다. 2000만대가 됐어요. 왜냐? 사람이 많은 것도 있지만 드랍률 신발을 끼게 되니까 고정 캐스팅이 안 나와서 버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공격 속도도 떨어지고, SP 수급도 힘들어지고, 뭔가 체력도 낮아서 몬스터 몰렸을 때 사망각도 잘 나오고, 여러모로 신발 하나 빠지니까 오히려 사냥이 힘들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결국 결과가 안 좋아서 적다가 이거 뭐지 싶어서 빼버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면은 요거보다 안 나왔습니다. 2100만 수준으로 나왔어요. 드랍률 최대로 높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몬스터를 잘 잡을 수 있는 스펙이 더 중요하다. 드랍률 올리는 것보다. 그거는 즉 경험치템도 마찬가지예요. 경험치템 껴가지고 경험치 많이 먹고 싶죠?
하지만 경험치템을 끼므로 해서 내가 공격 속도, 캐스팅, 또 데미지가 떨어져가지고 잡는 속도가 떨어지면 솔플 기준이긴 하지만 솔플 기준이면 원킬 나올 수 있으면 원킬 사냥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원킬 하면서 연사력도 떨어지지 않고 내 스펙을 그대로 챙겨가면서 경험치템도 차는 게 좋지. 저도 육성을 여러 번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경험치 5% 10% 더 먹겠다고 경험치템 차가지고 오히려 뭐 쿨쿨 떨어지고 공속 떨어지고 아니면 딜컷이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 돼봤자 결국은 그게 경험치 획득량 감소로 이어진다. 그건 드랍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랍률을 높게 올리는 건 좋지만 해피벌룬, 뭐 포링 선글라스, 솔슈즈, 선글슈즈 이런 거 끼는 거 좋아요. 하지만 내 스펙이 온전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쓰셔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상 여기 보면 가성비의 영역은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풍성감과 프리미엄을 적용시키는 거. 파밍에 어떻게 보면 필수 조건. 만약에 한 달에 양달에까지 하게 되면은 이 과금량이 얼마냐 이것도 궁금해 하실 건데 이게 15,000원 정도면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1200만 나왔던 이 드랍률 100% 존나 서포트 패키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두 번째는 프리미엄 3,500원이죠? 3,500원에다가 양다래를 맨날 쓰진 않아요. 양다래 쓰면 보통 이틀에 한 번씩 쓰시면 딱 좋아요. 왜냐면 내가 늦게 사냥할 때 한 번 쓰고 그 다음날 또 쓰고 이틀에 한 번으로 좀 힘들면 한 1.5일에 한 번. 그러면은 양다래를 2개씩 해서 한 40개 정도 쓰면 한 달 동안 쓰기 적당한 양이 나오는데 그 정도면은 한 25,000원에서 30,000원 정도 가금 한 달에. 그러니까 즉 무과금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1시간당 450만 밖에 못 벌지만 내가 한 달에 3만원 정도를 쓰신다 그러면 2천만 가까이 벌 수가 있는 겁니다. 파밍 사냥터에서. 이거는 다른 던전도 이제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 말은 즉 뭐냐, 어느 정도, 그러니까 풀과금이 그렇게 효율이 좋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여기가 풀과금이거든요. 600만을 더 먹기 위해서 내가 써야 되는 돈이 시간당 400원, 카프라면 한 달에 2만원입니다. 그래갖고 여기 풀부과를 하게 되면 내가 달에 써야 되는 금액이 거의 2배도 아니고 3배로 늘어나요. 그러나 이제 풀과금을 사람들이 많이 해. 이유는 뭐냐, 바로 이 풀과금을 하는 이유는 다만 뭐라도 많이 먹는 게 재밌으니까. 파밍할 때 템이 우수수 떨어지고 내가 시간당 버는 재미가 많아야지 파밍이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과금이 아니고 그냥 내가 그래 조금이라도 더 먹고 싶다, 돈 뭐 몇만원 더 쓰더라도 나는 좀 이 파밍의 재미를 좀 더 느끼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더 이렇게 풀과금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한 달에 한 3만원 이내로 쓸 수 있는 이 드랍률 150% 단계 파밍 활동이면 이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 카프라까지 넘어가면 이게 달 과금이 한 5만원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는 이제 100%, 이거는 한 달에 15,000원, 이거는 한 달에 3만원, 여기 가면 이제 한 달에 5만원, 골피까지 쓰게 되면 이거는 시간제니까 한 3시간 파밍 기준으로 한 35,000원 더 들어가겠네요. 예. 한 4만원까지 보실 수 있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8, 9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골피까지 쓰게 되면. 이 골피가 좀 세면, 골피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시간당 400원 정도 하는데, 드랍률 150% 단계에서의 파밍 효율이 참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격 대비 효율이. 결론은 즉 뭐냐,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야. 나는 돈 한 푼 안 쓰고, 캐시 한 푼 안 쓰고, 게임을 즐기겠어. 450만 벌고, 만족하겠어.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옛날에 라그나로크는 22,000원이었어요. 22,000원에다가 보조 캐릭터 시간제까지 해서 제가 보통 한 달에 3만원 썼습니다. 그러면 이 3만원 과금은 이 드랍률 150%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벌었던 제니보다 4배 정도를 더 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4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소비 아이템 쓰는 캐릭터들 있죠. 그리고 대부분이 파밍할 때 소비 아이템 씁니다. 탐욕 스크롤과 방어 스크롤, 생명수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것들의 값어치만 해도 100만 제니 정도 됩니다. 이거는 순익 계산이 아니에요. 내 소비 아이템을 여기서 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450만 벌어서 100만을 빼면 350만 밖에 못 가져가지만 내가 1900을 벌고 100만 소비 아이템을 쓴다 그래도 1800만을 벌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익 차이는 4배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가 한 2, 3만원 더 써가지고 좀 더 벌면 재미도 있고 재미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욕심을 부리면 과금 하나씩 늘려가는 거죠. 근데 제가 좀 락을 오래 해보니까 이 과금의 늪이 뭐냐면 한번 풀부과를 경험을 하잖아. 그러면 다시 과금을 빼기가 힘들어져요. 왜냐면 내가 시간당 2,500 벌다가 좀 돈 아까운데 과금 빼고 한 시간에 2,000을 벌게 되면 뭔가 재미가 없어지는, 돈을 쓰더라도 좀 더 많이 먹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가격도 대충 말씀을 드렸고, 과연 이제 라그나로크가 무과금 파밍이 괜찮은 게임이냐 라고 말하면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한 달에 3만원을 아꼈을 뿐인데 버는 돈이 4배 수익 차이라면 솔직히 말해서 3만원 쓰고 나도 재미있게 파밍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쓰고 거지가 될 것이냐, 조금이라도 투자를 하고 좀 부자가 될 것이냐 라고 하면은 저는 후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차 범위는 좀 있다는 말씀 드릴게요. 드라마 올렸는데 여기 떨어지는 구간도 있었기 때문에 이건 복불복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 파밍에서는. 그렇지만 드랍률 적용시킬수록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인다. 좀 눈에 띄게 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드랍률을 차등 적용시키고 벌 수 있는 금액을 265% 했다고 해서 뭐 2,900만 벌었다고 항상 이렇게 버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복불복의 영역을 좀 빼자면 그래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복불복의 영역이 바로 에텔 아메디스트 같은 건데요. 에텔 아메디스트, 에텔 호박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단 말이지. 일단은 금액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제안을 하자면, 그럼 빼보자. 아메디스트와 호박을 다 빼버리겠습니다. 시트에서. 얘네들은 안 나올 땐 또 안 나오거든. 예, 얘네들 때문에 가격이 높게 나온 거니까 그냥 에텔 토파지까지 다 빼버려. 다 뺐어. 다 빼버리니까 이렇게 금액이 나옵니다. 450만에서 930만, 1400만, 1500만, 1800만, 1800만, 1800만. 자, 그렇죠. 비등비등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에텔 토파즈나 에텔 아메디스트 이런 걸 다 아예 빼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450만이 930만, 1400만, 1500만, 1800만, 1800만, 1800만 이렇게 된다. 그 말은 즉 뭐냐, 이게 드랍률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고 잘 안 나오는 게 잘 나와지는 게 더 현상이 심화된다. 이게 보면 이 수익 차이가 나는 게 뭐냐, 보시는 바와 같이 드랍률 증가하니까 뭐가 크게 늘었어요? 잡템은 서서히 늡니다. 오히려 잡템은 나중에 한 700만대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더 이상 안 올라가. 올라갈 데가 없는 거야, 잡템은. 에텔 더스트도 마찬가지야. 140개까지 빨리 올라가지만 봐봐요. 에텔 더스트가 막 2배수로 오르다가 3배수로 오르다가 이제부터는 안 오르잖아. 그죠? 한계치가 200개 이상 먹기가 힘들다는 얘기야, 아파트. 그러면 즉 뭐냐, 보시는 바와 같이 에텔 호박, 에텔 아메디스트, 에텔 토파즈, 에텔 아쿠아마린이 드랍률을 넣으면 넣을수록 좀 많이 나옵니다. 복불복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 요거고, 이게 드랍률 넣어도 안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근데 확실히 사냥하면 더 그런 게 잘 나와요, 광석류가. 확실히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 드랍률을 극한으로 올렸을 때만 나오는 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크에트 같은 경우 보면은 에텔 호박이 드랍률 낮을 때 안 나오잖아요. 지금 4시간 동안 사냥했는데 못 먹다가 골피까지 딱 넣으니까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3시간 연속 1시간마다 먹었어요, 에텔 호박을. 그런 게 딱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희박한 걸, 카드는 드랍률에 영향이 별로 없다라는 말에 대해서 반론을 하겠습니다. 아크에트 카드 265%일 때 카드 6장 먹었습니다. 자, 드랍률 0%일 때 빵장, 드랍률 100%일 때 빵장, 150%일 때 한 장, 2장 먹었나? 자, 이 250% 구간부터 카드가 기본적으로 3개에서 6개까지, 3개에서 6개까지 나왔습니다, 카드가. 그처럼 카드 드랍률도 상당히 드랍률에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드랍률이 잡템은요 한 200%까지만 올려주면은 비슷해요. 100만 차이밖에 안 나잖아, 지금 잡템 보면. 그런데 드랍률을 올리면 가장 희박하게 나오는 것들이 제법 잘 나오게 돼요. 근데 그거는 운빨의 영역이긴 해. 이게 뭐 넣는다고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올 확률이 극대화된다. 드랍률 공식에 대해서 제가 전문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수년째 게임을 해보면서 저도 파밍 좀 중시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이처럼 이게 드랍률 측정을 제가 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렸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